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는 돈 없이 젊은 시절을 보낼 수 있지만 돈 없이 노후를 보낼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100세 시대의 노후 대비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요. 노후를 위한 보험 하나쯤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강의 시간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면 좋을 보험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아직 만 30세가 되지 않은 자녀분들은 물론이고 만성질환 앓고 계신 분들도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하니까 오늘 강의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보험 플랜 119 바로 지금 필요한 보험 정보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 모든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드리겠습니다. 보험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메시지도 적어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 강의 시간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가입하면 좋은 보험 소개해드릴게요. 강진록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면서 요즘 뜨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오늘 총체적으로 요즘 보험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우리한테 유리하고 어떤 기회를 잡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슈되는 거는 최근에 30세 이하 우리 자녀, 과거의 어린이 보험은 23세 또는 25세 요때가 어린이 보험 끝이었고요. 이 당시에는 보장 자체도 30세 만기, 25세 만기 이렇게밖에 안 돼 있었는데 최근에 몇 년 안 된 사이에 100세 만기 어린이 보험이 출시되다 보니까 이 어린이 보험이 과거처럼 그냥 하나 들어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또 하나는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나는 너무 비싸고 나는 기회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데 생각보다 스팟으로 열리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균 100세 시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장기간은 몇 세로 할까? 이게 저희가 항상 고민에 봉착을 하는데 솔직히 50대가 넘으셨다. 저는 100세는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으면 100세가 좋기는 한데 보험료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라도 90세는 보장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80세? 이거는 좀 짧아요. 80세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너무 늘었고 최근 저희 부모님들 부고장을 받으면 다 90세, 92세, 저는 최근에 95세까지도 문상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80세는 정말 과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불과 10년 전에는 60세 만기 보험이 태반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90세를 해서 50대 이상은 90세 만기가 좋은데 40대 이하다. 90세로 될까요? 지금이 90세인데. 그래서 꼭 40대 이하 자녀를 한다면 저는 100세 보장을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보험이 변화해서 좋아지는 장점도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좋아지는 장점보다는 불리한 쪽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슈는 우리는요 아이가 있고 우리 아이는 2년 전 또는 저는 최대 3년까지도 해봤어요. 3년 전에 이미 다 보험 가입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험은 어린이 보험, 아이들 보험은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우연치 않게 상담을 제가 몇 건 하다 보니까 여기에 화두가 꽂혔습니다. 비교해보세요. 3년 전, 2년 전에 가입했던 보험과 비교해보세요. 왜냐고요? 지금
납입 면제 조건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과거에 1년 전에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에도 납입 면제 조건을 보시면 자, 80% 후유장애 질병이든 상해든 80% 식물인간이 되기 전에는 납입 면제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암이 걸리면 납입 면제를 해주는데 불과 12월 달, 올해 1월 달까지만 이런 게 없었죠. 유사암, 갑상선,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요것만 되어도 납입 면제를 해준대요. 자, 납입 면제가 뭐죠? 네, 이런 질병이 걸리면 그 시점부터 보험료를 안 대고 몇 세까지? 내가 100세까지 만기를 가입을 해놓으셨다. 그러면 100세까지 보험료 하나도 안 내고 보장을 계속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뇌졸중은 제가 가입표로 해놓고 뇌혈관 질환은 동그라미 표해놨어요. 보실래요? 자, 우리가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 이거는 아주 저희가 방송에 나와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우리가 뇌출혈 발병률은 16%라면 뇌혈관 발병률 즉 자, 보험회사에서는 총 10개의 질병에 대해서 뇌혈관 질환을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중에 뇌출혈은 이 세 가지 즉 출혈 터져야지만이 되는데 요즘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매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출혈되기 전에 오는 게 뭐죠? 뇌경색이 많지 출혈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 아이 보험에 뇌출혈이 들어가 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비 받는 것도 못 받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보면 기타 뇌혈관 질환인 말이에요. 기타. 우리가 무언가를 분류를 해서 하다가 분류하기 어려우면 뭐라고 하죠? 기타는 모든 거를 총괄한다는 거죠. 즉, 뇌에 관련해서 뭐라고 병명할 수 없지만 뇌는 맞다. 그럼 모든 걸로 포괄하고 있는 것, 즉 뇌혈관 질환을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한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하세요 했는데 중요한 건 보니까 이 뇌혈관 질환이 걸려도 보험료를 납입 면제까지 해준대요. 그렇게 넓은 범위. 또 똑같은 게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보시면 허혈성 심장질환도 우리가 대부분 급성 심근경색이 90% 이상 가입이 돼 있으세요. 근데 발병 확률은 20%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부분은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자,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내가 가입하고 싶어요. 근데 불과 몇 개월 전, 작년 2018년도만 해도 한도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더니 어린이 보험의 이 확대를 뇌혈관 허혈성을 확대를 확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 납입 면제 조건에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 뇌졸중도 아니고 급성 심근경색도 아니라 100% 뇌 질환을 보장해주는 뇌혈관 진단, 심장 100% 보장해주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되어도 납입 면제까지 해주고 진단비도 주고 수술비도 계속 준대요. 이거를 나는 옛날에 가입했어라고 해는 불과 1년 전 조건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또 갑상선암, 우리가 갑상선암에 대해서 굉장히 니즈가 많았어요. 근데 과거 암에서는 10%, 많이 줘야 20%만 줬는데 지금은 1:1 주죠. 일반암 5,000 가입하면 유사암 갑상선도 똑같이 5,000을 준단 말이죠. 1:1로. 그런데 갑상선암만 걸려도 납입 면제를 해준대요. 굉장히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왜? 요즘은 질병들이 환경이 나빠지다 보니까 이러한 질병들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후유장애도 50% 이상이 되면 납입 면제가 되고요. 최근에 양성 뇌종양이 되어도 진단을 받아도 납입 면제를 해준다는 거죠. 즉 우리 아이들은 100세를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납입하고 있는 게 20년 또는 30년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혹시 뇌, 심장에, 갑상선에 또는 양성 뇌종양에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 발병만 되어도 납입 면제를 된다고 하면 과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보험료 지금 무환급형 나와 있잖아요. 그게 3년 전에 가입했던 것보다 이게 지금 현재 보험료의 30%가 절감하니까 제가 비교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3년 전에 가입한 보험료보다 더 싸더라니까요. 그래서 싼 보험료로 이렇게 많이 넓어진 보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어린이 보험 옛날에 가입했다고 덮어놓지 마세요. 특히 혹시 CI 보험에 가입해 있어요. 생명보험에.
그래서 CI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료가 10몇만 원이야. 다 12만 원, 10만 원 넘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 거 잘 가입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뚜껑을 열다 보면 저희도 깜짝깜짝 놀라시죠? 뇌출혈이 돼 있어요. 또 하나 소외감을 제외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암이 일반 암은 모든 암을 다 줘야 되는데 이 일반암에서 자궁, 그다음에 전립선, 방광, 유방 또는 어떤 데서는 대장 전막내암 C코드 암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유사암에 포함을 해서 원래 일반 보험 가입한 걸 나는 5천을 가입해 줬는데 얘네는 1,000만 원밖에 안 준다거나 이렇게 몇 개, 20% 또는 500만 원밖에 안 준대요. 또는 500. 그러면 나는 자궁암이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큰 병에 걸려서 깜짝 놀라서 5천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500만 원밖에 안 준다면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납입 면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재진단암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떴어요. 제가 이 재진단암에 대해서 매력을 계속 느끼는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가끔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우리 집에 암에 대한 가족력은 없어요. 그래서 암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때 암 발생률은 저는 사회 평균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암의 가족력이 있다면 일반적인 이 사회 평균의 3배. 암에 걸릴 수 있는 건 3배 이상이라고 확신할 수 있거든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지금 남자 같은 경우 암은 5명 중에 2명, 38%, 즉 5명에 2명, 40%가 암에 걸리는 거예요. 10명에 4명이 암이라는 거죠. 여자 역시도 10명에 3.3. 3명 이상이 암에 걸리고 있는 거고 우리 집에 가족력이 이거는 사회 통계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집에 가족력이 있어야 암에. 그러면 이거보다 3배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나 우리 집에는 암 가족력이 없어서 암 필요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즉 50대, 60대의 암의 발생률, 암 환자 중에서 70%가 50대 이후에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40이 넘어가면 남자분들, 여자분들보다 더 심한 건 그 50대가 넘어가면 암보험료가 저도 설계하고 나서 한숨이 쉬어질 만큼 너무너무 비싸요. 그런데 이따 보시면 아이들한테 왜 암보험을 많이 해줘야 되는지 보험료 비교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암 진단비를 얘기하다 보면 나라에서 돈 다 대죠. 산정특례제도라고 있죠. 중대한 암, 희귀, 중증이면 치료비에 암 같은 경우는 총 치료비의 5%, 그다음에 중증 난치는 10%를 주고 있어요. 이게 5년 동안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뇌혈관 허혈성은 30일 동안 5%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 5%, 야, 치료비 5%밖에 의료보험공단에서 나한테 본인 부담 안 하고 다 도와준대. 근데 뭐 암보험이 필요하겠어? 라고 물어보시는데 보시면 이게 다 비급여 항목이에요. 우리가 아까 5%라고 하는 것은 급여 항목, 의료보험에서 수가 지정이 돼서 하는 거인데 요즘은 계속 신기술이 개발되는데 좋은 약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좋은 약과 좋은 치료. 자, 대부분 양성자 치료 많이 하시는데 이 치료비 1,500에서 2,000이거든요. 이거 의료보험, 그러니까 비급여예요. 그럼 비급여는 돈을 내가 다 100% 부담해야 되는데 아까 5%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의 착각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이퍼나이프 2천만 원이 들어가요. 로봇 수술 기본적으로 500에서 1,500, 2천만 원. 로봇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비급여인데 나는 5%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에 해당돼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위암 아주 초기 이런 분들은 그 의료보험 혜택에서 빨리 잘라내면서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내가 그거보다 더 신의료기술 또 약값도 한번 볼까요? 약값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폐암 약값 한 달에 130만 원, 유방암 한 달에 400만 원, 제바린이라고 이거는 림프종이에요. 이건 한 번 투여하는데 2천만 원.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의료보험에서 해당되는 이런 약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치료가 확실시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이런 치료나 이런 약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비급여예요. 본인 부담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환자가 됐을 경우에 그 치료를 안 할 수 있겠냐 이거죠. 포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거를 뭘로 하는 거죠? 네, 진단비로 하는 거죠. 자,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확률도 높지만 생존율도 높지만 더불어서 재발률도 이렇게 굉장히 높고 있어요. 1차 암이 완치됐다고 했는데 1차 년도, 2차 년도에 재발률도 이렇게 많이 높아요.
그래서 재진단암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죠. 비급여예요. 5천만 원 가입했어요. 수술비, 입원비 했고요.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다 모아놓고 은행 통장에다 딱 넣어놓고 이건 내 치료비만 쓸 거야 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암이 걸리면 당장 내가 일을 못하니까 생활비 나가야 되죠. 그렇죠? 생활비 나가야 되고 뭐 카드값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빚도 나가야 되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5천만 원이 금세 소멸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비급여약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치료비나 약값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사한테 권유를 받았을 때 저 안 합니다. 할 수 있겠냐 이거죠.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진단암을 한다면 자, 이런 돈이 나갔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진단금 내가 1,000만 원을 가입했으면 1,000만 원 주고요. 또 2년이 되는 시점에 아직 완치가 안 됐으면 또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기가 2년 주기가 있고요. 1년 주기가 있어요. 저는 가능하다면 1년 주기로 가져가시면 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1년 주기다 보니까 일반 암 진단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분명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일반 암은 한 번 주고 끝나죠. 5천만 원 줬으면 이걸로 끝나지만 재진단하면 내가 평생, 특히 우리 아이가 100세를 살아간다면 이런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이 돼서 완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재발이 됐을 때 또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몇 번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진단암은 우리 아이들 보험에는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유병자들 암보험을 요즘 그 스팟으로 팔아요. 유병자인데 그러니까 혈압약이라든지 뭐 당뇨약이라든지 어떤 치료력이 있거나 용종을 제거했어요. 그럼 유병자에서 부담보를 안 걸고 보험을 가는데 원래 유병자는 일반인보다 한 30% 비싼 보험료를 내는 암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비싸다 보니 나이도 50이 넘었고 40이 넘었는데 그것도 비싼데 거기에 유병자이다 보니 더 비싸다는 거죠. 그렇게 비싼 보험료를 내는데 최근에 암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체 건강한 보험료로 싸게 암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 뇌혈관 허혈성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나오는데 거기에 꼭 제재 조건이 뭐냐면 암이에요. 과거 병력 5년이 지났어도 과거 병력에 암 진단금이 나간 게 있으면 꼭 그 사람은 제외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재진단암이 이렇게 우리 아이가 재진단 암 진단비를 가지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암 걸려서 진단비 받고 그 뒤에 내 치료하는 거나 재발되거나 전이 되거나. 자, 볼까요? 자, 새로운 암으로 전이 됐거나 새로 생겼거나 재발됐거나 아니면 완치가 안 돼서 내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면 이게 기가 언제든지 1년 단위로 1년만 지나면 무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 아이 보험 몇 세죠? 100세 보장이에요. 100세 보장까지. 그런데 일반암 처음 암 진단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죠? 암 진단비 때문에 납입 면제가 됐어요. 여기서. 그럼 이 재진단암은 비싼 것 같지만 여기서 이 일반암을 받으면서 납입 면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계속 무한 반복 받고 있는 이 암 진단비는 공짜예요. 그냥 보험료 안 되고 나는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암에 대한 걱정은 정말 잊으셔도 되고 치료비 부담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 보험에 재진단 암 진단비가 없다면 얼른 서둘러서 가입하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 허혈성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최대 30일 동안 총 진료비의 5%예요. 근데 뇌혈관과 심장질환이 30일만 치료해서 될 수 있는 질병이냐 이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약간의 장애가 왔다거나 내가 활동이 어눌해졌다거나 말이 어눌해졌는데 이거 갖고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암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치료비를 유발하고 있는 이 큰 치료비에 대해서 뇌졸중도 아니고 급성 심근경색도 아니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도 주고 납입 면제도 해준다는 거죠. 또 하나가 나이 들면 저절로 아파요. 좀 슬픈 얘기인데 저절로 아파요. 왜? 많이 썼으니까. 어디가 아파지죠? 인공관절 생겨야 되죠. 눈도 시력이 떨어져요. 청력도 떨어져요. 허리는 왜 이렇게 아픈지. 협착증, 4번, 5번 협착증 50 넘으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없는 분 있는지. 이런 것들은 치매. 자, 이런 것들이 나이 들어서 저절로 아파지는 건데 이것도 보장을 해주는 보장이 있어요. 이게 질병 후유장애예요. 그렇죠? 질병 후유장애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3천만 원을 가입을 했어요. 나이 드니까 눈꺼풀이 안 돼요, 제대로. 그래서 5% 장애.
그럼 150만 원 받았어요. 귀가 안 들려요. 보청기 껴야 돼요. 15% 장애 450만 원 받았어요. 코의 기능, 그렇죠? 냄새를 못 맡는 경우가 있어요. 냄새를 전혀 못 맡는 경우도 이렇게 되는 경우. 굉장히 심한 탈출증 디스크 6배, 그렇죠? 치아가 잇몸이 안 좋아갖고 5개가 함몰됐어요. 5%. 150만 원. 이거는 내가 어디를 다쳐서 어디가 특별히 아파서가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나이 들어서 내 모든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아니라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렇게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질병 후유장애죠. 그래서 이 질병 후유장애는 혹시 내 자녀의 질병 후유장애가 80세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나이 들어서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최소 90세는 돼야 돼요. 100세 하려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그건 가성비가 안 맞아서 90세로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질병 후유장애는 큰 질병에도 해당이 돼요. 위암을해서 위를 제거하면 50%. 또 플러스 만약에 내가 간에서 간을 제거하면 75%.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신장암을 해서 또는 우리가 혈액투석을 해도 이게 75%. 즉, 내가 몸이 나빠서 아파서 또는 저절로 나빠지는 게 질병, 그러니까 몸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질병 후유장애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치매보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통 이 치매보험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미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50세 이상이신 분은 치매보험을 별도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질병 후유장애가 가입도 잘 안 될 뿐더러 완벽하게 내가 건강해야지만이 가입이 되고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그래서 이 질병 후유장애로 커버를 할 수는 없는데 그 대신 40세 이하 또는 30세 이하 어린이다. 이거는 너무나 저렴한 보험료로 치매를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자, 서두르세요. 100세 준비. 왜냐하면 이 지금 납입 면제나 보장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정말 저희가 보험 일을 10년 이상 하면서 이렇게까지 열어줘도 될까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게 오래 갈지 안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유사암이 1대1로 주는 5천 한도가 어디에서는 그러니까 감독원에서 너무 많지 않느냐, 경쟁적으로 너무 많다 그래서 요거를 줄이라고 해서 한 보험사는 이미 줄였고요. 아직 다른 줄이지 않은 보험사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얼른 선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암이 1대1로 줘요. 일반 암과 그렇죠? 갑상선과 같은 유사암을 1대1로 주는데 1대1이에요. 그리고 이게 5천만 원까지도 지금 가입이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평생 반복되는 이 재진단암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뇌혈관 질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허혈성 들어가야 되고 질병 후유장애 수술비가 지금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즉 뇌로 수술해갖고 만약에 내가 수술 받았을 경우에 5천, 7천 원 그냥 기본이에요. 그렇게끔 수술비도 엄청나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내가 우리 아이 보험 가입해줬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번에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은 빨리 가입하는 게 돈을 버는 거다. 이거는 뭐 다 아시죠? 이거는 태아를 가지고 해봤는데 예를 들어 지금 질병 후유장애 90세 보장 1,000만 원 하는데 얘는 7,000원이죠. 60세인 사람은 29,000원. 이거는 건강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혈압약, 뭐 당뇨약, 무슨 질병이 있었다, 아니면 척추 수술을 받았다, 전혀 질병 후유장애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배이냐 이거죠. 그래서 30세 이전에, 그렇죠? 30세 이전에 아주 저렴할 때 이런 것들은 질병 후유장애, 암 이런 것들은 다 대비가 돼요. 질병 후유장애 특히 치매도 되고 모든 질병 그리고 보장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매력 있다고 보는 거죠. 다음을 볼게요. 유병장수 시대라는 단어가 우리는 낯설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유병자가 늘어가다 보니까 유병자 보험도 스팟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병자 보험이 있어요. 그리고 유병자 보험은 건강한 사람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30%가 비싸고 수술비나 보장 내용도 작고요. 아까 제가 뇌혈관을 계속 얘기했는데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되고 유병자에서는 뭐만 되죠? 뇌출혈만 되고 있어요. 근데 뇌출혈이라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병자 보험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병자인데 건강한 표준체로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이 스팟으로 나와요.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보름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또 1대1로 유사암도 예를 들어 일반암 2천, 그럼 유사암도 2천까지 주는 그런 보험을 예를 들어 계속 파는 게 아니라 자, 저희 보험사에서 이번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조건을 풀었습니다. 판매해 주세요. 이렇게 뜬단 말이죠. 그게 저희가 방송하고 매칭이 될 때는 안내를 드릴 수가 있지만 없을 때는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활용하세요. 저희들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보험을 원합니다. 좋은 기회가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찬스를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또 치매가 많이 나오죠. 치매가 많이 나오는데 치매는 발병 확률 자체도 높고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치매보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치매보험을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비교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비교. 제발 어떤 분이 치매보험을 해서 하나 갖고 와서 설명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은 개략적인 걸 설명을 드리니까 손해보험사 치매보험과 생명보험사 치매보험을 한번 살짝 비교해봤어요. 경증, 중증, 그다음 중등, 중증 이 진단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손해보험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보험사는 예를 들어 아주 초기가 500만 원, 중증이 1000만 원, 그다음 아주 중증이 3000. 여기가 중증이 3000, 그다음에 중등도가 1000만 원, 경등도가 이제 아주 초기가 500이다 그러면 내가 경증에서 500을 받았으면 나중에 그러니까 더 나빠지면 중증이가 되죠. 그럼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1000에서 500을 빼고 500만 원만 줘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 손해보험사는 1000만 원 주기로 했고 2000만 원 주기로 했고 3000만 원 주기로 했으면 자, 경증에서도 받고 중증에서도 받고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단비 차이는 분명히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 차이가 있는데 여기 손해보험사는 월 80만 원을 5년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00만 원씩 종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90세 만기 치매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90세 만기라고 하면 90세가 지나면 보험 보장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안 줘야 되는데 90세가 넘어서도 생존해서 요양병원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럼 병원비 나가잖아요. 그럴 때 이거는 종신 지급을 해주니까 이런 부분이 좋고요. 또 하나는 이 생명보험은 만약에 중간에 납입하는 도중에 사망하면 한 70~80% 책임준비금을 해서 납입보험료도 내가 받을 수 있고 환급률이 120% 이상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내가 치매를 안 걸렸어. 그러면 나중에 찾으셔서 여행 다녀오셔도 되고 아이들한테 줘도 되고요. 자, 유병자 지금 빨리 달려왔습니다. 어린이 보험 애들 거 다 가입했다고 지금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빨리 장롱에서 꺼내셔서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고 유병자도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이런 상황이고 내가 없는 보장이 이러이러해서 난 이런 보장을 꼭 더 받고 싶습니다. 찾아봐 주세요라고 예약을 해놓으시면 좋은 기회 있을 때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자, 혼자서는 너무나 많은 보험 또는 변화가 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한테 미리 예약을 해놓으시면 보험회사도 요즘은요. 아주 스팟으로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만 판매합니다. 2주일 열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른 안내를 드리고 그래서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니까 꼭 저희들한테 연락을 미리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꼭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발 제가 해보다 보니 어린이 보험, 특히 30세 이하의 어린이 보험은 지금요 너무 좋은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꼭 그냥 한 몇 년 전에 가입한 보험 나는 가입했으니까 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현재 보험과 꼭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나와 혹은 나의 자녀가 아직 만 30세가 되지 않았다면은 어린이 보험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 20~30년 전에 이미 어린이 보험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더라도요. 이걸 정리하고 지금 새로 가입하셔도 훨씬 유리하게 보장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만 30세 되지 않으신 분들 어린이 보험 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만성질환 앓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보통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마련인데 지금 기회가 살짝 열려 있다고 합니다. 건강체와 좀 똑같이 비슷하게 준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어린이 보험 그리고 유병자 보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실시간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셔도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희 지금 22살짜리 우리 아들이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보험 2개를 옛날에 넣어놓은 거 하나랑 이제 또 하나도 그렇게 좀 오래됐어요. 한 2010년인가 11년에 넣었는데. 예, 꽤 됐네요. 예. 네, 둘 다 지금 하나는 더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험료 대비 잘 가입된 건지, 왜냐면은 지금 요즘에는 자꾸 뭐 바뀌는 게 너무 많고. 그렇죠. 새로 보험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게 많다고 해서 옛날 거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네네네. 어머님 그러면 보험 네. 가입하시고 점검 받으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신 거예요? 네네. 예, 저희가 잘 봐드릴게요. 예. 자, 아드님 22살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혹시 가족력이나 우려되는 병력 같은 것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직은 뭐. 따로 그런 건 없으시고요. 예. 이렇게 연락 주신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 지금 이제 주위에서 보니까 뭐, 최근에 예. 뭐 환급도 좋고 보장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좀 힘들지만 애들은 좋은 것들로 바꿔가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를 그렇죠. 100세 시대니까요. 많이 들었어요. 네. 예, 든든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광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22살이신 아드님의 증권 보내주셨네요. 2008년도에 동부화재에서 샛별사랑 태아 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동부생명에서는 더탑 변액 유니버설 CI 보험을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각각 준비해 주셨습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 19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다시 살펴보죠. 자, 아드님 증권 꽤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두셨는데 주변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뭐 요즘 최근에 나온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 보장 대비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광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아드님 그 보험을 네. 그래도 준비를 잘 해주시긴 하셨어요. 네. 보험료가 작지가 않아서.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일단은 이제 부모님들이 길라잡이를 하시는 거잖아요. 길잡이를 해주시는데 예.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납입을 해주시는 것까지는 하시지만 이거를 끝까지 납입을 하시기 쉽지는 않으세요.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제 주위도 마찬가지예요. 다 젊으시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험이 니즈가 없어요. 예. 그러면 자녀분들한테 이거 납입하라 그러면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적정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나이가 어려도 뭐 주위에 뭐 내가 한 이 정도 보험은 유지를 하겠다고 하시는 게 보통 1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이제 자녀분들 보험은 제가 보통 그 가격에 책정을 해드리거든요. 네. 근데 20만 원이라 그러면 부담돼서 유지 못 하세요. 자녀분들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뭐 2가지 안건은 있지만 제가 이제 오늘 리모델링을 해드리는 거는 감액으로 주로 이제 해드리는데 좀 과감하게 하시려면 네. 그 동부화재 예전에 그 2008년에 가입하셨던 보험 있죠. 실손의료비. 예. 이 실비는 물론 지금 뭐 변경을 하시면 우리 일명 갈아탄다고 하잖아요. 갈아탄다고 하시면 보험료 분명히 저렴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만큼 그 자기 부담금이 없이 100% 본인 정말 그야말로 의료비를 다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입원하시면 한방 치료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실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 옛날 실비는 안 건드리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한테 유리하지 저희한테 유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비는 흔들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보험이 한 34,000원 내고 계셔요. 근데 얘도 감액이 가능하셔가지고 실비만 그냥 딱 놔두세요. 나머지 특약은 뭐 다 갱신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 부분 삭제가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보험을요. 우리가 비싸다고 무조건 해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 필요 없는 거, 불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부분 삭제가 다 가능하세요. 예. 우리가 부분 해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신다면
물론 보험료가 지금은 헤비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를 또 감액을 해서 가져가시면 아 내가 이 정도는 들고 가겠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동부화재 그 실비는 최저 한 25,000원으로 줄여질 수 있어서 그 정도로 예. 감액을 하시고 네네. 예. 그다음에 사실 그 동부생명 CI 보험이 좀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걸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무조건 저희가 이렇게 하세요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청자님도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과감하게 지금 CI 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10만 원이에요. 지금 19만 원, 한 16만 원 내고 계신데 지금 6만 원만 보장이고 나머지는 사망 보장금에 치중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중점을 내가 보장에 중점을 둔 건지 아니면 내가 우리 아들을 종신보험을 들어주려고 한 건지 근데 보장이 목적이라 그러면 얘는 과감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네. 그런데 내가 이거를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유지하겠다 그러시면 감액도 가능하세요. 제가 감액을 해보니까 한 6만 원 정도? 예, 6만 원 정도 감액은 가능하신데 저는 차라리 이거를 완전하게 정리를 하셔서 새로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보험료는 훨씬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한 7만 원이면 준비를 다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동부화재 25,000원에다가 7만 원이면 95,000원 정도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 플랜이 딱 맞춰지기는 해요. 네. 그런데 왜 이거를 저희가 과감하게 하시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CI보험 자체가 사실 중대한 정말 치명적일 때 지급을 해주는 거라 우리 흔히 민원왕이라 그래요. CI보험을. 민원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 왜? 사망보험보다 보장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민원왕이에요. CI보험이 정말 받기는 정말 힘드신 보험을 갖고 계신 건 맞아요. 예. 그런데 무조건 나는 이 보험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감액으로 하시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지금 우리 22살이니까 어린이 보험으로 충분히 가입도 가능하시고 지금 아까 그 강진우 전문가님이 강의하셨던 것처럼 지금 어린이 보험이 조건이 너무 괜찮은 게 역대 이래로 유사암을 진단을 받아도 면제가 되는 그런 보험은 없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모든 뇌혈관 질환과 모든 심장 질환의 진단만 어떤 가벼운 진단만 받아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보험료가 일단 저렴해요. 뭐 조금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2, 3년 전에 가입하셨던 보험이랑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보험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내가 몇 년 낸 거 아깝다? 앞으로 낼 거를 생각하신다면 제가 볼 땐 과감하게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CI보험을 가입을 하신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암이나 중대한 질병이에요. 그야말로 암이나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이나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암 걸리면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준다고 하죠. 우리 이제 시청자님 암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모든 암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드님이 갑상샘 암이 만약에 진단이 나왔어요. 그럴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급되는 건 500이에요. 지금 16만 원 내시고 500만 원 받으시려고 가입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새로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그 보험을 하신다면 무조건 5천만 원씩 유사암도 5천만 원, 일반암도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1대1로 드리는 지금 제가 진단비로 플랜을 짰고요. 훨씬 유리하네요. 네. 근데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그 우리 생명보험에 있지 않는 지금 뇌출혈밖에 보장이 안 돼서 정말 중대 질병일 때만 지급을 하는 건데 사실 그 동부생명의 그 CI보험 뇌출혈은 그야말로 뭐 치명적이기도 하지만 영구 장애가 남아야 줘요. 그러니까 흔적이 남아야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해보험으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린 것은 모든 뇌혈관, 모든 심장질환의 진단만 나오면 진단비를 지급을 하고요. 또 뇌경색 또한 뭐 당연히 뇌출혈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겠죠. 워낙 이 뇌출혈은 보장받기가 힘든 질환이기 때문에 보장받긴 힘들지만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래서 지금 비교를 굳이 해드리자면 보장이 넓어졌어요. 보장도 넓어지고 그리고 특약 자체도 생명보험에는 수술비 자체가 10만 원부터 나오거든요. 지급이. 뭐 용종을 제거하든지 뭐 디스크 수술을 하든지 뭐 이러는 건데 지금 제가 이제 손해보험 쪽에다가 그 제안을 해드린 것은 무조건 10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고 2,500만 원까지 수술비가
지급이 되는 그런 플랜으로 예. 짜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금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이 차이점을 비교를 해드린다면 네. 아니, 범위가 저도 너무 요즘에 달라요. 좋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휴유장애 또한 아주 가벼운 우리가 이제 휴유장애를 3%부터 이렇게 기준을 잡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기준이 보통 디스크가 10%예요. 그런데 다치시든지 아니면 네. 질병으로든지 3%도 보장을 해주는 우리가 뭐 아까 그 강진료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치매까지도 보장을 해주고 예, 그런 보장을 굉장히 넓게 제가 짜서 지금 보험료 한 7만 5천 원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우리 사실 시청자님들이 그 모든 보험을 비교해 보실 수가 없어서 저희 이제 방송을 많이 보시잖아요. 지금처럼 몰랐어요.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으신다면 보장도 받으시고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평생 보장이기 때문에 저렴하게도 가시고요. 예. 제가 시청자님 그 납입 기간은 30년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납입 면제 기능이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시던 네,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져가시고 보장은 넓게 가져가시라고 제가 해드린 거예요. 네네. 시청자님 네네. 도움이 좀 되셨죠? 아, 예. 예, 그 아드님이 22살이시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 보험료가 20만 원은 확실히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동부화재 태아보험 안에 실비만 빼고 좀 가져가시고요. 그러니까 실비만 가져가시고요. 동부생명의 CI 보험은 사망 보장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웬만하면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너무 좋으신 게 어린이 보험으로 다 합쳐도 10만 원 선에서 지금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요. CI 보험 좀 정리할지 말지에 대해서 네네네. 전문가 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상담 네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드릴게요. 네. 네,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문자 하나 열어볼게요. 자, 795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 중인 61세 여성인데요. 치매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자, 강진옥 전문가님, 나이도 뭐 60이 넘으셨고 약도 드시니까 좀 치매보험 가능할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반가운 소식. 가능합니다. 예. 약을 드셔도 가능하고요. 요즘 치매보험은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하고 이제 아까도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종류도 많고요. 그다음에 가입 조건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열려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단지 60세가 넘어가면 월 보험료 부담이 조금 돼요. 그러면 100% 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반구자라고 얘기하는데 반이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입 조건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니니까요. 빠르게 좀 연락 주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문자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7267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저는 26세 남성입니다.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3년 전에는 갑상선 약을 복용했는데요. 3대 진단비와 수술비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자, 이분은 20대이신데 참 요즘 크고 작은 병력들 다들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광희 전문가님 어떨까요? 네, 지금 뭐 디스크 질환이 사실 우리 이제 지금 핸드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 디스크 질환이 많이 지금 증가도 하셨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20대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좀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러게요. 또 갑상선 약을 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평생 드시는 또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험이 어렵지는 않아요,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아직 나이가 어리시고 또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보험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디스크에 대해서는 좀 부담보가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갑상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상고지해서 지금 이제 건강체로 가입은 가능하시고요. 모든 암이라든가 뭐 3대 진단 같은 경우는 부담보 없고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플랜이 있어서 좀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플랜을 조금 나눠서 가입하신다면 좀 효율적으로 좀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젊으실 때부터 병력이 있다면 더욱더 보험 준비 철저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부담보 없이 3대 진단비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따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005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저는 갑상선 항진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55세 여성입니다. 갑상선암 진단비 많이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자,
자, 강진욱 전문가님, 이게 소외감으로 분류돼 있어서 조금밖에 못 가는 거 이 아니에요? 갑상선 약을 드신 분 항진증이라든지 이게 의외로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 친구도 먹더라고요. 네, 젊어도 예. 먹어요. 젊어도 먹고 굉장히 많고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갑상선암은 많이 가입하고 싶었는데도 안 됐고 또 가입도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까 제가 유병자 미리미리 연락 주세요 하신 것처럼 지금 보험사 한 곳에서 2천만 원씩 1대1로 똑같이 일반암 2천 갑상선 약을 와, 드셔도 예. 같이 주시는 그 하는 게 60세까지 여성은 60세 남성은 65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이런 보험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도 미리 연락을 주셔놓으면 문 열릴 때 연락 드릴게요. 이분도 좋은 지금 기회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바로 좋은 보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갑상선암도 일반암처럼 가입 가능한 그런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60세 이전까지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빠르게 좀 준비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보죠. 4008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53세 여성입니다. 발목 관절염 그리고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대장 용종 제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3대 진단비 가입되나요? 자, 이광희 전문가님 여러 가지로 좀 아프신 분인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네, 지금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진단이 이제 시작되시는 시기여가지고 예. 지금 이분처럼 뭐 약을 드신다거나 뭐 용종 제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미 뭐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시죠. 용종 제거도 많이 하고 계시고 예. 지금 이제 관절증도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통증은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대 진단이라 그래서 우리가 암 지금 이제 뇌경색을 보장해주는 이제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뇌혈관에 관한 거, 그다음에 심장에 관한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한 진단비라든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우리 3대 진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처럼 그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우리가 그 대장 용종 같은 경우 제거를 하면요. 사실은 작년 같은 상황 같은 경우는 부담부가 많이 떨어졌어서 이게 부담부는 뭐냐면 이 대장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예외였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암보험을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은 예외 없이 그냥 부담부 없이 건강체로도 지금 할증 없이 가입하실 수가 있는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0대쯤이면 여러 가지 통증을 앓게 되는데 부담부 없이 할증 없이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62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